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 댓글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감동적인 얘기지만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이분이 매튜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나는 공화당원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처럼 그렇게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accept 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그가 사기 선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바이든이 대통령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마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팍스 뉴스에서 보고 캡처한 건데요. 현재는 경찰 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하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애플폰을 쓰고 있는데 제가 바글레라고 그래가지고 이 PARLER이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없고요. 뭐 제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PARLOR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 쪽 사람들이 빠글거리는데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사기수를 쓰는 거죠. 그 다운로드 저도 받았어요. 뭐 모르고. 그 내용 보니까 이건 아니오시다.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는데 지금 애플도 열심히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덕덕고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parler에 대해서 좀 열어보려고 했더니 열리지가 않는다고 여기 써있죠. 그래서 현재는 경찰 국가로 간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되돌려 줄 건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것을 많이 들어서 그나마 이제 정보를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망을 차단하느냐, 그것은 제 발이 저린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게이트가 지금 마구 페이스북에도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쇼크 먹은 것은 말이죠. 원래 미셸 오바마 있잖아요. 여장을 한 트랜스젠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다가 뭐 소아성애까지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진 보세요. 저도 이거 말만 들었지 여지껏 믿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오바마랑 같이 있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되기 전에 사진을 보세요. 이게 마이클이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마이클이 미셸하고 같습니다. 마이클이라고 쓰면서 여자일 경우에 미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글쎄 이 여자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앞이 푹 나왔어요. 그리고 만지기까지 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오바마의 모친이 과거에 그렇게 창녀였다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건 뺐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것 같아서요. 뭐 사람이 그렇게 몸 파는 여자의 자식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전 다행히 집안이 굉장히 좋은 사람
속합니다. 이거 이렇게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오바마가 고생을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 동성연애자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 몸짓으로. 그런데 그 트랜스젠더랑 결혼을 했는 거예요. 얼굴 보시면은 똑 닮았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서는 이게 이제 오바마 게이트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성 정체성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거나 종교인이 되면 합법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 땡땡자 합법화에 굉장히 열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소수 그룹이지만 그것을 대중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인구 축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성땡땡자의 합법화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제 관점입니다. 어쨌든 요새 멘붕이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좀 놀라셨잖아요?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바티칸 이 블랙아웃 정전 상태가 왼쪽이었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 불빛이 있는데 이 정전된 상태가 바로 왜 그랬냐? 이태리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그 전에. 그리고 그것 이후에 바티칸 블랙아웃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누가 총소리가 났다 이런 말을 이 박주연 변호사 TV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무마시키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SNS 채널들을 다 덮어버리고 싶겠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코땡땡에 대해서는 이제 영국 변이된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러고 또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항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일본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끔찍하다 그래갖고 비상이 났다고 그럽니다. 현재. 왜냐하면 영국과 남아공의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근데 겉으로는 그냥 상점도 그냥 오픈하고 사람들 그냥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유학생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유학생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 없이 이런 사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이거 캡처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운전면허증도 이 모바일에 집어넣고 신분증, 공무원증 이런 것도 모바일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아직 이런지가 않아요. 강요하지도 않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의료 보험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허증, 자동차 면허증이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합쳐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제 경우는 따로따로 했어요. 일부러. 그걸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한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 의료카드랑 같이 돼 있다 그러면 둘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도
모바일에 다 들어있는데 모바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이런 게 더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돼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에 다 집어넣었다가 이것을 칩으로 해서 사람 손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더나 제약사의 CEO가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가 없다. 이건 일종의 풍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15일에 독일 여성이 백신을 맞고 1시간 뒤에 즉사를 했다고 그래요. 쇼크사의 일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독일 회사인데 이거는요. 하나는 파이자는 미국 회사고 그것을 백신을 맞은 사람이 23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두 죽었어요.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요. have died in 노르웨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3명은 아주 치명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보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름 동안 23명이 죽고 이 중 13명이 죽었음이 인정됐다. 이거 누가 저기 해석을 좀 약간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하자 그러면 이제 백신 부작용으로 13명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도합 23명이 지금 노르웨이에서 죽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선진국 노르웨이에서도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고요. 남부 플로리다에 사는 56세 산부인과 의사,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그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같은 건지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데 백신 접종 후 3일 후에 작은 반점들이 손발에 막 나타나서 응급실로 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피검사 결과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출혈까지 일으켜서 사망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부작용이 난 것 같으네요. 그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대중국 정책을 트럼프가 그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최신 뉴스인데 중국에서 베이다이허 회의가 굉장히 험악하게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공산당 원로들이 괜히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게 됐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부정축제한 재산들을 해외에 반출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에서. 그런데 보통 홍콩을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서부터는 홍콩 특혜 지위가 철회되고 해외 재산 동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중국몽이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왕우닝이었다고 그래요. 시진핑의 책사. 그래서 드디어는 브레인이 곧 교체됐는데 왕우닝이라는 인물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지난 총선에 개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총지휘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양정철과 더불어 싸바싸바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이재명 지사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IMF 권고나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하는 재정 지출을 열심히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